최근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품을 쭉 걷고 나니까 우리가 올해 시험 본 수험생으로서 포착해야 되는 전제들이 좀 보여. 자, 그래서 오늘은 쌤이 꼭 알아야 하는 팩트만 중심으로 이 영상을 구성했어. 그래서 올해 구평과 올해 수능 잘 봐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봐줘야 돼. 아시겠죠? 약속? 그 댓글에서도 쌤,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영어 1등급. 노노노. 오늘 진지해. 알았지? 나 지금 궁서체임. 자, 우리가 조금이나마 혼돈의 시간을 좀 겪었다면, 아니면 지금도 조금 혼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서야. 우리 목표가 뭐야? 올해 점수 잘 받는 거잖아. 올해 수능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점수 향상하는 거 이거거든? 근데 그러려면 전제가 필요해.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걸 9편까지 기다리자니 뭔가 이 시간이 좀 오래 남았고, 그렇다고 그냥 발표를 무시하고 그냥 가자니 뭔가 찜찜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오로지 이 팩트 안에서 이렇게 혼돈과 불명확할 때는 언제나 딱 객관적인 이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대안을 도출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집중하면 돼.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할 영상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되겠지? 자, 특히나 이번에 발표된 그 킬러 문항들을 확인해 보면 아무래도 오답률이 좀 하드캐리 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역으로 활용하면 올해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해야 되는 요소가 또 보여. 자, 그래서 쌤이 이 PPT를 발표가 나자마자 거의 조교들과 막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킬러와 이제 발표된 킬러 문항이 있고 발표되지 않은 그 나머지는 다 살아남은 문항들이죠. 요거에 대한 비교 분석, 철저히 팩트만 이걸 기반으로 올해 구평과 수능을 위한 PPT를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으니까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평가원의 출제 지표예요. 평가원의 출제 원리 이건 안 변해.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논문을 찾아본 거야.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평가 지표 찾아보고 다시 한번 논문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만든 영상이야. 아시겠죠? 자, 쌤 좀 조치해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딱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오로지 팩트에 기반해서 한번 명확한 기준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자, 끝까지 가보자. 우리가 평소에는 기사를 볼 일이 별로 없잖아. 근데 쌤도 이번만큼은 정말 더듬이 바짝 세우고 예의주시하면서 이 발표를 좀 기다렸어. 왜냐면 우리랑 올해 직접적 관계가 있을 거니까. 그지? 대체 킬러가 뭐고? 왜냐면 킬러를 배제한다고 하니까. 킬러는 배제하고. 그럼 킬러가 아닌 애들. 그죠? 한마디로 살아남은 자들. 요거는 킬러가 아니니까 논킬러라 이름 붙여볼까? 좋아. 그럼 킬러가 뭐고? 논킬러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공부의 기조를 조금 더 명료하게 잡을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 수험생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 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부담이 줄은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부담이 줄었어? 공부량이 줄었어? 아니면 막 집중 바짝 해야 되는 그 의식이 떨어졌어 이렇게? 그 부담감이 줄면 그건 내 손해야. 왜냐면 시험이 오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부담감이 주는 건 좋지만 어떤 부분에 부담감이 줄고 대신에 나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는 명확해야 돼.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 분석이 필요한 거야. 사라질 문항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지. 사라질 문항들은 묵념하고 살아남을 문항들은 집중하고.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킬러와 논킬러를 딱 비교해볼게. 그래서 우리가 독서의 3점짜리 고난도가 이제 사실은 거의 킬러로 지목된 대다수의 유형들이야. 그쵸? 자, 물론 보기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문학도 하나 껴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들을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이 가셨는지, 어떤 분들이 살아남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딱 비교해보고 올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명료하게 잡아보자. 자, 일단 유형을 보면 독서가 지금 6개, 문학이 하나, 2, 4, 6평 올해 독서, 문학, 오답률 1위, 2위 공통과목에서 작년 수능 2개, 재작년 수능 3개 이렇게 이제 딱 유형이 나왔는데 일단 유형 지금 솔직히 눈에 잘 안 들어오지? 동공 많이 흔들리고 있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정답률로 한번 가보자.
자, 일단 22학년도야. 22학년도에 자, 쌤이 이건 어떻게 지금 정리한 거냐면 이 당시에 평가원 수능 6평, 9평을 다 합쳐서 오답률 탑 10을 뽑았어. 그 중에 자, 일단 수능에서 오답률 탑 5 중에 총 3개가 이번에 킬러 문항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치? 자, 추론, 보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23학년도는 수능에서 오답률 1위, 2위야. 이게 들어가 있어. 세 번째는 올해 6평이지? 오답률 1위, 2위. 독서 문항입니다. 그러면 약간 그 킬러가 대체 무엇인가? 딱 정답률이랑 한번 딱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도 있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 있지. 그러니까 킬러라서 이게 정답률이 낮았냐? 아니면 정답률이 낮아서 이게 킬러냐? 사실 이거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잘못하면 이 경향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내 느낌으로 하잖아?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려워. 머리 아파. 너 킬러. 넘겨야지. 하면 안 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경향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사실 분석할 시간 너희들 부족해 많이. 그래서 이거는 쌤이 지금 같이 하니까 이거 딱 보고 바로 집중하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쭉쭉쭉 가자. 알겠지? 자, 그러면 킬러 문항 왜 킬러인가? 이 정부의 발표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자. 워딩을 좀 보자. 자, 일단 발표된 킬러의 기준 첫 번째. 고교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 전문 용어, 그리고 선택지 의미와 구조가 복잡해서 실수를 유발하게 한다. 자, 이건 배제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눈에 띄는 건 지문, 선지 다 조정한다. 어떤 방향으로? 내용을 대략 보면 추상적이지 않은 방향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딱 봤을 때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지문도 선지도. 그러면 이런 거지. 내가 진짜 막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평소 같으면 버릴 문제, 별표 이런 문항들이 사라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다면 해볼 만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좀 더 보자. 자, 두 번째. 낯선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 사용. 선택지로 추상적 문장을 제시. 사실 뭐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의 어휘, 선택지의 어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추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조금 더 직관적, 할 만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배경 지식과 수학적 이해 능력.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어디까지가 배경 지식이고 어디까지가 수학적 이해 능력인가. 왜냐면 이번에 EBS 연계 지문과 작품도 사실 킬러로 선정이 됐잖아. 그렇다면 배경 지식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거 수학적 이해 능력이라는 게 물론 국어니까 수학적 이해 능력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수학적 이해 능력이라는 것도 이번 킬러에서 지목당한 거 뭔지 알지? 작년 수능 문제. 근데 작년 수능 문제 말고도 수학적 이해 능력이 들어가 있는 문항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오늘 핵심 뭔지 알아? 자, 쌤이 킬러와 넌킬러 비교한다고 했지. 기준이 뭐냐면 동일 유형이야. 동일 유형. 동일 유형이 뭐야?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야. 동일한 질문 던졌다는 건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일한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둘 다 있다는 얘기는 뭘까? 유형은 바뀌는 게 있어 없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고 했을 때 사라지는 유형은 제로다. 이게 핵심이야. 사라지는 유형은 제로야. 자, 그렇다면 다시금 킬러랑 논킬러 딱 비교하고 이 수학적 이해 능력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이따 한번 문항으로 바로 한번 비교해 볼게. 자, 문학입니다. 문학은 딱 하나가 찍혔어. 바로 올해 6평. 근데 봐봐봐. 킬러의 기준을 봐. 감상 정보가 제한적이래. 이 얘기 무슨 얘기지? 자, 한마디로 야, 힌트를 덜 줬잖아. 이 얘기잖아. 문학작품 해석할 때 필요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아? 제한적이면 어렵잖아. 그러면 이제 킬러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대시에서 보기 문제 사라질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지. 당연하지. 논킬러에 보기 문제 잔뜩 들어있어. 몇 세트 다 들어있어. 걔네들 지적 안 당했거든?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러면 보기의 정보량은 어떻게 될까? 보기에서 작품 해석에 주는 정보의 힌트 쫙 올라가겠지? 작품 해석 어때? 좀 더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보기의 중요도는 어때? 킬러 문항이니까 보기 배제하나? 아니, 훨씬 중요해지는 게 지금 문학은 보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적당했는지 잘 봐야 돼.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지적당한 거야. 이 얘기는 정보를 충분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 때 보기의 기준이 월등히 강화된다는 얘기야. 훨씬 중요해진다는 거 똑같은 말이지.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석해 봐야 되는 거야. 보기의 정보는 더 중요해지고 거기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내용을 작품 내에서 찾아 연결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일단 선지와 작품을 연결하는 거는 맞지만 그만큼 그 중간 단계에서의 보기의 중요도가 월등히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현대시에서의 보기 문제는 얘는 단순히 보기니까 킬러다 이게 아니라 보기가 더 중요해진 방향이라는 거지. 그래서 분석이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정리합니다. 지문과 선지 어휘 수준이 매우 어렵지는 않은 방향으로 가려고 출제할 때 노력할 것이다. 그지? 또 이제 우리가 구평을 보면 또 한번 조정하고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오답의 매력도가 매우 높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고민의 시간을 조금 줄여준다 했잖아. 그리고 실수를 조금 덜 하게끔, 그지? 그런 문제들, 그런 선택지들로 구성이 될 거라는 얘기니까 이건 쉽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만큼 이 유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매년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었던 유형을 더 면밀하게 집중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일단 유형이라는 게 뭔지, 유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기출의 패턴이라 볼 수 있겠지. 자, 그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봐봐. 올해 수능이 출제될 살아남은 논킬러들이야. 자, 유형을 한번 보세요. 쭉. 문학도 한번 봐봐봐. 자, 이걸 합치면 뭔지 알아? 이 둘을 합치면 기출의 전체 문학 유형이야. 전체 독서 문학의 유형들이야. 이 얘기는 뭐야? 아까 쌤 말했잖아. 유형은 빠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킬러라고 해서 뭔가를 줄인다? 잘못된 생각이지. 공부의 의식을 떨어뜨린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킬러랑 논킬러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쌤이 동일한 유형을 가져왔어. 둘 다 인과관계 추론 문제야. 그럼 봐봐. 왜 하나는 근데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고 왜 하나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 이제. 그 디테일. 자, 일단 이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 개념 간의 비례관계는 맞아요. 잘 봐라. 이건 살아남은 논킬러거든. 이것도 비례관계, 인과관계 순서를 가지고 푸는 문제 맞아. 다만 이 문제는 숨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 아까 얘기한 거 딱 그거잖아. 그치? 보이지 않는 것들, 추론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없앤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더더욱 어디에 더 집중해야 돼? 인과관계는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뭘 지적했는지 딱 보면 어머나? 오케이. 그렇다면 기존에 15번 못 풀었던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15번 문제 얘는 풀 수 있어요. 23학년도 구평 15번 문제 이 둘은 사고의 과정이 똑같아. 당연하지. 유형이라는 게 질문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한마디로 봐야 될 게 똑같아. 지문 속에서. 그걸 보면 맞힐 수 있어.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다 맞힐 수 있는데 요거는 그걸 내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라가도 선택지가 조금 더 추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어렵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 이런 문항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올해 논킬러 핵심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첫 번째 인과관계, 비례관계. 두 번째도 봐봐. 자, 요 개딱지가 기사에 제일 많이 나왔어. 개딱지. 자, 보면 클라이버의 법칙. 잘 봐봐. 중합효수 연쇄 반응이에요. 이 둘은 둘 다 구체적 사례 문제거든. 봐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봐. 둘 다 구체적 사례. 일단 사례라는 건 무조건 첫 번째 대응하는 거야. 지문 속 개념을 똑같이 대응하는 거야. 두 번째, 둘 다 비례관계 핵심이었어요. 자, 이런 문제 풀어본 사람들, 이 문제 풀어본 사람들 알 거야. 근데 얘는 봐봐. 이 차이가 있지. 지문과 전혀 다른 내용의 보기가 구체적 사례로 나왔어. 그러니까 연결이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이건 어떨까? 이거는 지문의 내용을 그래도 잘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실험의 과정 속에 방향성, 비례관계, 인과관계, 핵심이지. 이거 잘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얘는 살아남았잖아. 자, 따라서 배경지식, 수학적 이해 능력, 특히 선택지, 기울기, 그죠? 뭐 제곱의 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수학적인 이해로 또 평가받았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한다고 했을 때 역시 집중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배제되지 않은 부분들, 지금까지 계속 묻고 또 물었던 문제 유형들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더욱더 강화된다는 얘기야. 왜냐? 맞힐 수 있거든. 그래서 쌤이 유형 중심을 보는 거야.
항상 공부할 때 있잖아. 우리가 이해라고 말하지. 우리 수험생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야? 이해하는 거야. 공부할 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근데 이해가 뭔지 알아?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해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이런 말이야. 일반화라는 말이 이해란 말이에요. 뇌과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단일한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안 나오네? 이해됐어? 이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거 비교해야 되는 이유는 얘를 보고 이런 게 안 나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일반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쌤이 항상 유형도 일반화 시켜야 된다. 하나의 독서 지문, 하나의 문학 작품 보고 끄덕끄덕, 아 저런 내용이구나, 끄덕끄덕, 알겠다. 다음번에 적용돼 안 돼? 그게 돼야지 내가 이걸 이해했다 말할 수 있는 거야. 유형을 공부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야. 하나의 유형을 알잖아. 봐봐, 하나의 유형을 알면 다른 방식으로 이 세트가 또 나오겠지. 동일한 질문 던지겠지. 동일한 답변을 하면 되는 거거든. 이 유형의 기출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올해는 그게 더 강화가 되는 때야. 그래서 쌤이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야. 국어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거든, 올해. 알겠지? 자, 그래서 일반화하는 게 언제나 우리의 공부의 핵심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항상 주제별 패턴, 문학도 하나하나가 아니라 EBS도 다 엮어서 갈래별 특징, 출제 요소들 이게 머리에 쫙 통과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기출군이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유형이야. 그래서 쌤이 지금 유형별로 가져온 거니까 집중. 자, 이번엔 이건 논킬러예요. 봐봐봐.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 이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 쌤이 가져온 거거든. 요거 지금. 똑같은 유형을 가져온 거야. 한마디로 똑같은 사고의 규칙을 거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다 논킬러야 지금. 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래프나 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언급이 많이 됐잖아. 하지만 논킬러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왜냐? 이거 이제 올해 우리가 풀어봐서 알잖아. 사실은 그냥 비례, 반비례 관계를 물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출제된다 이거는. 알았지? 생긴 게 폭력적이라고? 응, 너 킬러. 빠이.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자, 이번에 세 번째. 자, 관점 비교. 인문지문이지. 비판이야, 비판 문제. 비판 문제는 사실 고난도를 만드는 핵심이 또 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판이야. 비판. 자, 근데 이제 이쪽 비판은 사라졌고 이쪽 비판은 살아남았단 말이지. 우리가 난도, 쌤, 체감 난도가 좀 달랐는데요? 맞아.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가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봐라. 이 사라진 문항. 이거 사라질 킬러 문항. 지문 자체 난도 때문에 이제 킬러로 이 지목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앞부분이 유사해 비슷한 게 계속 겹쳤잖아. 선택지 좀 길었지만. 요 문항 기억나? 안 나는구나. 자, 그래서 앞부분은 좀 많이 겹쳤어요. 근데 확실히 가장 적절한 거 핵심 하나를 딱 찾는 건데 어려웠어 이거. 쌤이 해설 때 설명했거든. 그래서 요건 난도가 좀 높았던 게 맞아. 왜냐면 지문과 선지의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지문을 가지고 그냥 일치불일치처럼 푸는 게 아니었거든. 아도르노의 관점 바탕으로 니은에 대해 반박하는 말 가장 적절한 거. 이 유형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 푸는 방식도 동일하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거? 비판 어떻게 풀어야 돼? 머릿속에서 뭘 비판할지 생각하고 걔를 정답 바로 골라야 돼. 근데 그게 좀 직관적 연결하기가 아주 쉬웠던 선택지야. 이런 건 살아남았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저거 뭐 어려운 거? 얘는 풀만한 거. 풀만하다는 얘기는 더더욱 이러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규칙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런 기출에 반복적인 유형이 머리에 없는데 막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 이거 의미 없어. 올해는 정말 위기가 기회니까 올해는 정말 해야 될 거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딱 해줘. 그러면 올해는 흔들리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어요. 자, 구체적 사례 적용. 이번엔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 이것도 이제 어려웠잖아 우리가. 일단은 보자. 브레턴 우즈 체제도 역시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전문 용어, 경제 영역의 배경 지식 이런 부분들, 고난도 추론, 특히 지문과 1대1 대응이 좀 어려웠던 보기라는 거야.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 1대1로 딱 지문 속에 있는 정보들이 정리되거나 아니면 지문 속의 정보와 딱 대응이 쉬운 보기들은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지. 살아남아서. 이것과 똑같은데 잘 봐봐. 얘는 논킬러예요. 앞에 거랑 똑같은 방식이거든. 뭐가 똑같냐면 역시 유형이 똑같아. 근데 이 보기의 서술 자체가 훨씬 단순하고 표가 있지만 이 표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막 추가해서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어렵게 막 만든 게 아니라 이 표는 뭐냐면 오히려 더 알기 쉽게 표로 딱 정리해 준 거야. 그래서 문제 푸는데 큰 부담이 없었어. 너무 이렇게 약간 쌤이 이렇게 편애하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 그치? 존재하고 있어. 자, 거의 다 왔다. 이제 5번째. 자, 이번엔 정서적 반응 이해.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반응이지, 반응. 해겔 문제. 일단은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낯선 철학 분야 용어. 어려운 지문 이해. 선택지도 심지어 약간 추상적이야. 근데 살아남은 문항, 작년 수능 문제. 나를 반박하는 이수광의 말로 적절한 것. 한마디로 비판, 반응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올해 더더욱 잘 해낼 수 있을 뿐이다. 알겠어? 그래서 견해 간 비판은 핵심 유형인 거야.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돼? 둘 다 적절이지. 그러면 약간 느낌이 오는 것도 있지 않아?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내가 핵심만 딱 포착하면 정답을 다이렉트로 골라낼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게 맞아. 이런 유형을 푸는 방법은 딱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기출을 공부한다는 건 이런 생각의 규칙이 머리에 일반화돼서 담아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킬러라고 해도 이 두 개의 차이를 딱 보면 결국 생각의 과정은 동일해. 하지만 이 동일한 과정을 거쳤을 때 한쪽은 보다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물어봐. 선택지도 추상적이야. 지문과의 거리도 멀어. 하지만 한쪽은 내가 이 정답을 찾아야지라고 딱 생각해서 반응을 딱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골라낼 수 있는 선택지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올해는 더 유형 핵심, 오브 핵심. 마지막 독서 마지막. 자, 중심 내용 파악 문제예요. 특히 요거 이제 기억에서 디귿, 기억 니은, 잠깐. 요것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봐. 여기는 구성요소, 인과관계, 비례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 다 핵심이야. 핵심 출제 요소가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포인트가 약간 더 조금 더 줄어들었지. 이번에 수학도 보니까 이제 개념 3개가 결합된 것들, 그러니까 개념이 많이 결합돼서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소모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될 건 그대로 보되 이걸 기반으로 선지를 만들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는 그 시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거니까 잘해보자. 자, 마지막 문학. 문학은 쌤이 진짜 너무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봐봐봐. 문학은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일단 올해 33번. 일단 정답률이 가장 낮아요, 문학에서는. 근데 33번은 이번에 문학은 지적당한 게 딱 하나의 포인트였어. 그지? 아, 2개였구나. 자, 일단 핵심 하나. 정보가 적다. 그럼 보자. 가는 부재한 님을 기다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 나는 봄과 같은 세계 잘 누리는 바람. 자, 이 빨간색 밑줄이 정보야. 작품 속 정보야. 쌤 밑에 거는요? 얘는 뭐냐면 기준이야. 이 2개는 달라요. 쌤 이거 해설 말했다잉? 해설 꼭 참고해줘. 약속해줘. 알겠지? 자,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은 그래서 힌트가 아니라 이걸 봐 이거야. 가는 대상 봐. 가는 시선 봐. 나는 대상 봐. 이거야. 그러니까 봐야 될 기준을 더 준 거지 힌트는 아니거든? 자, 그럼 반면에 작년 6평. 요거 작년 6평에서 문학에서 오답률 1위였어요, 요것도. 문학에서. 그럼 보세요. 여기선 빨강색이 다 힌트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야. 어쨌든 우리는 이 변화라는 걸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하는 게 맞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도 뭐였냐면 정보는 많았으나 얘는 논킬러야. 살아남았어. 이 정도의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맞지? 하지만 이것도 오답률이 높았다. 자, 선택지에서 변별력이 분명하게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문학에서 이제는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일단 독서는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 올 것 같은데 문학이 안 올 수 있어. 문학은 킬러가 딱 하나밖에 없었고 정보가 너무 적어? 이 정도였지? 좋아. 그럼 정보가 많고 정보가 많은데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또 올해 중요한 화두잖아. 그래서 쌤이 지금 문학에 이런 문항들 있죠. 이런 문항들. 살아남은 넌킬러 중에서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들. 요거 비교 영상 쌤이 준비하고 있거든? 그걸 딱 참고해서 올해는 문학에서 변별력을 아무래도 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학은 특히나 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하고 올해 보기가 쌤이 말했잖아. 보기가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올해 문학에서 분명히 잘해내야 돼. 변별력 여기서 갖출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 보기를 기반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다는 게 대체 뭘까? 이거 연습을 별에는 밤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 부분을 쌤이 조금 더 이 기출의 유형으로 모아서 한번 우리가 한눈에 쫙 스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 한번 변화하기 때문에 쌤도 굉장히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강의에서도 계속 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간다? 흔들림 없이 간다. 흔들림 없는 편안함, 집중력. 알겠지? 자, 그래서 결론. 유형과 반복되는 패턴에 집중하면 돼. 한마디로 쌤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무쏘의 뿔처럼 당당하게 쫙 가면 되는 거야. 왜냐? 우리는 하던 대로 공부를 딱 수능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수능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막 EBS를 내신처럼 암기한다? No way. 수능 유형으로. 알겠지? 자, 기출 유형을 벗어난 문제풀이 고난도의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해야 될, 내가 정말 해야 될 거에 딱 집중해줘. 많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를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해, 시험에서는. 자, 킬러와 동일한 유형들이 논란 없이 출제된 문항이 다수야. 그리고 유형은 단 한 개도 사라진 게 없어요. 알겠지?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공부량과 공부의 의식 수준은 특히나 더 집중해줘야 돼. 그래서 의식이 딱 떨어지면 선생님 말했잖아. 느슨해진다고. 집중. 그리고 더더욱 기존의 유형에 집중해서 학습하면 올해는 내가 학습하고 패턴 공부한 방향 안에서 출제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실수 없이 하려면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강화시켜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킬러 문항과 논킬러 분석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열심히 달려보자. 알겠지? 파이팅!